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 부동산그룹의 장한식 이사입니다.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꿈 누구나 다 갖고 계시지요. 그 중에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규모를 분양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분양 한번 당첨되면은 내 인생도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알아야 청약을 놓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넣는데 필요한 준비 작업들을 쭉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은 아파트 투유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아파트 투유 이렇게 한글로 치신 다음에 검색 딱 누르면은요 이렇게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가 딱 나옵니다. 보시면은 청약하고 취소하고 청약 조회하고 청약 정보도 검색할 수 있고 청약 안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도 있고요. 아파트 무순이 있고 지금 나가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약 안내에 해당되는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청약 안내, 그러니까 통장이 뭐가 있고 지분 뭐가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청약 안내라는 요 딱 누르면 요렇게 딱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 안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아파트도 있고 민간 임대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청약주택이 어떤 주택이 있고 통장은 또 어떤 종류가 있고 자격은 어떻게 되고 특별공급은 어떻게 하는 거고 누가 받는 거고 그러면 청약 신청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주택이 종류예요. 주택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주택, 그다음에 민영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리고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수도권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짜리가 국민주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그러니까 뭐 경기도시공사 이런 거 있죠. 거기서 건설하는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다 몰라도 돼요. 국민주택 공고 나가면 그냥 가서 신청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민영주택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종류에 따라서 청약 통장이 어떤 게 쓰이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하고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분이 가서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민영주택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하고 청약예금 그 다음에 부금에 가입하신 분이 가서 청약을 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주택 청약 종합저축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양쪽 어디든 다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청약 통장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있죠.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은행 가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은행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옛날에 했던 거죠. 그래서 2015년 9월 1일 날부터는 더 이상 가입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통장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아주 힘이 대단한 통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요즘 가입하고 있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게 2009년 5월 6일 날 새로 나온 건데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러면 가입 대상자가 누구냐?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 제한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살 가능, 60살 가능, 100세 가능.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립 방법하고 금액이 있잖아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범위 안에서 자기 능력껏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입할 때 본인이 직접 이제 가셔서 할 때는 실명 확인표,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이든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든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리인이 갈 수도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이 갈 때는 또 이렇게 주민등록등본 본인 거 갖고 가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3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하고 대리인의 실명 확인표, 그 다음에 본인의 인감증서까지 갖고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누구나 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살짜리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안 쓰고 있는 청약저축,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 갖고 계신 분들 옛날에 어떻게 가입을 했나 아실 거죠? 그 다음에가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인데, 이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예금입니다. 그리고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은 민영주택인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예금은 모든 면적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만 청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약예금, 예금, 그 다음에 부금 이렇게 있는데, 자, 지역별로 예측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이렇게 있죠. 청약 부금이나 청약 예금이나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똑같아요. 지역별로. 다만 청약 예금을 했는데 나는 넓은 평수 135 이하를 나중에 받고 싶다 그러면 서울은 1,000만 원, 광역시는 7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면 돼. 상식적으로. 그냥 통장 갖고 있으면은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자, 청약 자격이에요. 민영주택. 우리 민영주택 요즘 공급 많이 하잖아요. 민영주택 청약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형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만 19세 이상 성년자는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또 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 직계 존속의 사망이나 실종 선고, 그다음에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이라도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약 순위, 청약 통장 1순위 누구냐 이걸 잘 보셔야 돼. 순위별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하고 납입금이 있는데, 자, 1순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을 하신 분, 청약 예금, 부금 뭐 다 마찬가지지만 가입 기간, 자, 투기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아시죠? 청약 과열 지역. 최근에 12월 16일 날 또 청약 과열 지역 발표 났죠? 거기는 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사람이 1순위. 그 다음에 분양을 하는데 잘 안 돼. 부동산 주택 경기가 위축이 된 동네. 그런 데는 통장만 갖고 있고 1개월만 지나도 됨. 그리고 투기 지역, 아니 투기 과열 지역, 그 다음에 청약 과열 지역, 위축 지역이 아닌 동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네죠. 그런 데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1년 경과를 해야 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 여기는 6개월만 경과를 해도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어떤 거? 민영주택. 근데 여기 납입금액을 보면은요, 이 아까 설명했는데 그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인 사람들이어야 돼요. 제가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청약, 예금, 부금 다 해당되지만 여기서 서울, 부산
85제곱미터 이하를 받고 싶다 그러면 300만 원 넣어야 돼.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상이니까 300도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요거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민영주택 2순위.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2순위에서 1순위 제한자를 포함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1순위 제한자가 누구냐? 청약주택별로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1순위에 해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순위로 가는 사람.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내에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요 경우에요. 이 사람들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가 된다 해도 자기가 통장이 1순위가 된다 해도 2순위로 가는 거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마찬가지.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를 해서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나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택지지구 주택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해당하는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2순위로 가는 거예요. 예, 나 1순위라고 빡빡 우기면 안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순위별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이 언제냐? 항상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약 자격 중에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하냐? 여기도 마찬가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그리고 만 19세 이상자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그러니까 세대주인 미성년자죠. 청약할 수 있습니다. 좀 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다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누구 법정 대리인, 부모의 승인을 받으면 되죠. 예, 다 가능합니다. 자, 청약 자격을 보면은 이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이 순위별 조건이 1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가입을 하고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든 청약저축이든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은 좀 전에 설명한 거랑 비슷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그 다음에 위축된데 분양이 잘 안 돼갖고 미분양 나는 데는 청약통장 가입하고 1년만 지나도 된다. 그 다음에 요 지역을 뺀 지역, 요 지역 중에 수도권은 1년이 경과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되는데, 가입 기간하고 엔드, 납입 횟수가 있어야 돼요. 자, 매월 약정 납입일을 월 납입을 연체 없이 넣어야 되고, 그럽니다.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예, 경쟁률 센 동네 24회 이상 넣어야 되고, 분양이 잘 안 된 데는 가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한 번만 넣어도 가서 사면 돼요. 어디일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뺀 나머지 지역은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의 지역은 6회 이렇게만 납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가 많죠. 청약 과열지구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통장 가입 2년 이상 돼야 되고 24번 이상 납입했어야 된다. 이게 1순위예요. 예. 그러면 국민주택 2순위는 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 2순위. 1순위 제한자는 좀 전에 설명한 거랑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되고, 2순위를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그 국민주택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안에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에 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1순위로 청약하면 무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저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일반 공급을 많이 이제 청약을 넣는데, 특별 공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한 사회계층 중에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특별 공급은 당첨 휘수를 한 세대당 평생 한 번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특별 공급 우리 세대가 한 번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받는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특별 공급은 누가 대상이냐? 특별 공급 대상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부양하는 그 가족들이 있죠. 뭐 식구 6명, 7명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또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이런 사람들 되고, 세종시 행정중시 복합도시, 그 다음에 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 그러니까 최근에 도청이 이전한 게 어디냐? 충남도청, 홍성으로 갔죠. 그 다음에 혁신도시 많죠.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런 종사자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약통장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라 해도 특별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남들하고 같이 경쟁은 안 하지만 통장이 있어야 돼요. 통장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특별 공급을 하는 그 범위들 아까 좀 전에 설명했지만요. 자,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하는 거,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 기관들에 대한 거기서 일하시는 분, 다자녀 몇 명?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그러니까 부모님, 본인 애들 셋, 5명. 그 다음에 외국인도 특별 공급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참신한 직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가르쳐 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뭐 사람인이나 또 이렇게 또 인연 채용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